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월자 접수?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 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자, 입시왕 대학별 전형 탐구 편입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부입학처장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이 가천대학교 가장 핫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처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부처장 김일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입시왕 방송에 이제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네. 예, 매년 거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벌써 한 3, 4년 이상. 예. 얼핏 횟수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그 초창기부터 입학 전형 설계를 진짜 너무 잘한다. 아유, 하찬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학생들 혹은 이제 학부모들이 입시할 때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형 설계에 아이들이 부담이 없게 예. 예, 그런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좀 어떤 분이 이걸 만들고 계시나 궁금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일태 부처장님께서 그 설계자십니다. 예, 그 작년에도 엄청 바쁘셨죠? 바빴죠. 예. 작년에. 엄청 바쁘셨고 또 작년에도 그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예. 또 새로운 작품을 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로 선택만 하고 반영하는 전형이 생겼었죠. 맞습니다. 그거 진짜 대박이야. 그거 진짜 최고 작년에. 예, 작년에 경쟁률 몇 대 나오지 않았나요? 예, 28대 1, 뭐 29대 그쵸. 1 나왔죠. 예, 그게 원래 이제 1단계에서 10배수를 걸러서 예. 네, 면접 보는 전형. 면접 보는 전형. 예. 저 그거 보고 무릎을 쳤거든. 야, 진짜 진짜 잘 만드셨다. 작년에도 그 대박을 치셨고 지역균형 전형. 오늘은 이제 얘기할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자꾸 근데 그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예. 이 논술 전형도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드셨어요. 예. 그게 뭡니까? 새로운 흐름 만드신 게. 이게 나가는 게 약수령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치. 저희가 보면은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수능 공부해야죠. 내신 네. 공부해야죠. 그럼 별도의 또 논술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저희들 판단으로는 너무 학생들이 벅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설계할 때 학생들 입장에 서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천대 논술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올해 한 4번째, 4년째 정도 되는데 다른 대학들이 지금 올해 국민대도 들어왔죠. 아, 그렇습니까? 예, 강남대도 올해 들어왔고. 강남대도 들어왔구나. 예,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몇 개가 더 움직임이 네네.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왜 들어올까요? 그거는 학생들, 수요자가 맞아요. 찾는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할 때 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이 되는 게 EBS 수능 교재예요. 그쵸. 네네.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부담 없이 만들려고 지금 이 전형을 설계해 갖고 맞습니다. 내놨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도 거기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깔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보통 논술고사 하면은 막 뭐 대치동 가야 되고 뭐 진짜로 그 수능 끝나고 저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대치동에. 그렇죠.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거기 그 호텔 같은 데 숙식하면서 네. 논술 학원에 가가지고 막 그리는 거 연습하고 막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 풀고 막 손도 못 대는 문제 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약수령 논술은 그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국어, 수학, 네. 그거를 EBS 교재입니다. 예. 시험 범위가. 예. 예. 그리고 그 교재를 수능 형태로 그치. 수능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다른 대학들 논술들 보면 500자, 1000자, 1500자, 2000자 쓰라고 원고지 형태잖아요. 네. 저희는 아니에요. 음. 수능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네, 단답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약수령 논술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수능형 논술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약수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 누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시장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상하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가천대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죠.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예. 어차피 보던 거고 다. 예. 예. 그리고 사실 보면은 종합전형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죠. 네. 그 다음에 내신 전형 갖고 오는 거요. 네. 그 전형도 내신 관리 1, 2학년 때 안 됐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1, 2학년 때 관리 안 된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에 지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형이 없어요. 관리가 안 그렇죠. 되면.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 정신 차릴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거 가지고도 전형 써보고 도전해보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전형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천대학교 논술, 수능형 논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다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형 맞습니다. 논술의 예. 어떤 내밀한 면.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예. 실제로 합격선이 어느 정도냐, 아이들 예. 실력이 어느 정도냐. 서두부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가천대학교 올해 입학 정원입니다. 수시에 한 3,400명, 네. 정시에 1,300명, 모집 정원이 4,700이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뭐 수도권 3위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큰 대학들 보면은 서울하고 수원하고 캠퍼스 있고 서울하고 뭐 안산하고 있고 네. 그렇게 수원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모집 단위가 큰데 실질적으로 한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로는 서울 수도권이 가장 커요. 가천대가. 아, 그래요? 네. 생각을 해보면 많긴 많네. 네. 근데 다른 데는 두 캠퍼스를 쓰잖아요. 아니, 저 정원을 어디서 타낸 겁니까, 지금? 그 나중에 뭐 첨단학과는 그래도 한 500명이 늘어났죠. 이게 먹거리 학과들. 지금 엄청 큰 대학이에요. 시계도. 그러면은 저희 네네. 대학의 규모나 그런 거 나중에 보면 수도권에도 좀 적다고들 많이 생각해요. 네네네. 아닙니다. 웨머드급입니다. 네. 제일 큰 대학의 지금 전형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뭐 2026학년도에 전형 뭐 6개 쓰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논술 쓰는 전형, 네. 학생부 교과, 내신 갖고 오는 전형,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충실자로 뽑는 전형, 실기 이렇게 4개 전형 카테고리 안에서 6개 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기에서 논술 인원 한번 봐보세요. 논술 엄청 많네, 진짜. 1039명. 1000명이 넘어가요? 네, 한 전형에. 와. 우리보다 이 전형 하나가 1000명이 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네. 근데 논술 막 300명, 400명 뽑거든요, 보통. 예. 한 학교에서. 예, 우리보다 두 번째 되는 게 한 400명대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쵸, 서울. 그쵸. 네. 근데 우리는 1000명이 넘어요. 진짜 근데 많네. 저 1000명 한번 아니 선생님 한번 봐봐요. 저 1000명이 예? 다른 여자 조그만 대학 입학 정보도 크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전형을 놓칠 필요가 없죠.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인기도 많고. 그리고 저는 합격도 중요하지만 준비, 도전을 해본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쓸 전형이 없어갖고 서울 수도권에 쓰지도 못하는 거와 썼다가 그렇죠. 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 예. 그게 만든 게 가천대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 좋아갖고 내신 1등급이고 이러면 알아서 이제 가겠지만. 그렇죠. 또 약간 늦게 정신 철들은 애들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수능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예. 쓸 전형이 없어진다. 예. 다른 학생들은 수시에 다 쓰는데 예? 대신 관리 안 됐다고 그렇죠. 준비 안 됐다고 수시 쓸 전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무려 1039명. 예. 의대도 40명이면 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의대 논술 중에 거의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저게? 탑입니다. 탑일 거이가? 다른 데 해봤자 19명.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40명인데 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 그 논란이 좀 많이 있죠. 예, 인원이 조금 바뀔 수 예, 있어요. 바뀔 수 예. 있겠지만 논술 전형은 의대도 뽑을 겁니다. 아, 인원 조정은 될 수 예, 있어서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명을 뽑는다. 예. 가천대 수능형 논술은 그렇죠. 엄청난 기회다. 예. 웬만한 대학 입학 정원만큼 뽑는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보시면은 저희가 출제를 보면은 중심이 이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네. EBS 교재 가지고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예? 그래갖고 수능의 난이도보다 좀 쉽게 내네요. 왜 그러냐면은 4점짜리 일반 논술 얘기예요. 의대 말고요. 네, 의대는 네.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그 일반 논술로 봤을 때는 4점짜리 있죠 학생들. 네, 네, 네. 그 정도 문제 난이도는 아니에요. 수학에서 좀 뭐 소위 킬러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갖고 이따 문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학교 공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대학에 오면 고등학교고 대학하고 공부가 좀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시계에서 그 학과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국영수탐 해가지고 올라운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 안 해도 충분히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안 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변별이 돼요, 근데? 돼요. 아, 그래요? 네. 학생들이 이따가 예. 나중에 문제 한번 예, 보면 예, 알겠지만은 예, 예. 이 충분히 되고 학생들의 변별이 되면서 이전형으로 하는 학생들이 참 좋은 게 있어요. 네. 처음에 들어와서는 사실 보면 가천대에 들어왔을 때 이전형 네.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실제로? 네, 실제죠. 추적을 해보니까. 네, 추적을 해보니까. 벌써 한 2, 3년 됐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그렇죠. 올해 네 번째. 그래고 다 쌓였죠. 어. 근데 이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열의가 되게 좋아요. 아, 열이는? 네. 그리고 수능까지 공부를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음. 학교 들어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좀 처져요. 다른 전형보다. 아, 진짜 그게 통계가 잡히는 거. 근데 2학년 때 되니까 열심히 신기하네. 하다 보니까 제자리 찾아요. 3학년 때 되면 이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은 이 문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국어하고 수학을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인문 논술, 자연 논술 하면서 인문 논술 하는 데는 국어 문제를 내죠. 다른 네, 대학들. 네. 자연 논술 하는 데는 수학 문제만 내잖아요. 우리는 국어, 수학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기본이 아무리 인문계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치, 수학을 기본이지, 못 오면 기본. 안 돼요. 예. 근데 이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은 수학도 포기를 않고 국어도 하고 끝까지 학생들이에요. 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가장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뭐냐면은 수학을 손 놓고 오는 애들. 다른 거 놓고 수학 좀 낮아도 되잖아요. 그쵸. 평균을 갖고 오니까. 예, 예. 종합전형도 인문계 들어온 애들 활동 위주니까 수학 안 했어도 상관없잖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얘들은 간절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가천대 논술이 아니면 수도권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못 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거든. 네.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학생은 신나죠. 열심히 하지, 진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 그러니까 간절하고 좀 내가 절실해가 네.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의 전형이네, 이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와서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제가 이전형을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1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한 거 네. 고3 하나 1년 사이에 인생 바꿔주겠다. 그렇잖아요. 야, 솔깃한데? 예. 바꿔주겠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솔깃할 것 같아요. 예. 예. 솔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신 준비 안 되는 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종합 준비 먹을 안 되는 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 들라오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가천대가 수시 때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되게 높았어요. 아, 가천대 장난 아닙니다. 네. 네. 교과 전형도 무시하면 네. 엄청 높고 학종은 원래 가기 힘들어요, 가천대. 네. 아, 저는 요즘 못 쓰게 애들 보고 쓰라고 못 하겠어, 가천대.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지금 과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논술이 기회인 건 맞아. 아, 이제 바꿔요? 문제를 제대로 네.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건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부모님들이 한번 봐야 돼, 학생들이랑. 작년도 문제. 아, 이게 작년 겁니까? 예. 본고사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짧아? 짧죠. 뭐가? 수능 문제가. 문제가? 저 안에 가로에서 찾아놓는 거고 네네. 수능에서 저렇게 나거든요. 보기 1, 2, 3, 4 주고 5까지 주고 그거를 그거를 푸는 거죠. 아, 저게 원래 제시문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 제시문이 있고 예.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제시문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예.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아. 이제 우측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글을 다 읽고 보기에 들어간 적절한 말을 문장 안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저 문장 안에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저기 우측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네. 5점 5점 줬죠? 네네. 그러면 하나 틀려도 돼요. 그러면은 5점만 줘요. 부분 점수도 있긴 예. 있구나. 저기 우측 좌측 같은 경우 네. 2점, 2점, 6점이잖아요. 2점짜리 두 개 다 틀려도 돼요. 그러면 밑에 거 하나 맞으면 6점 맞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요? 네. 막 추론도 해야 되고 막 제시문에 없는 내용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수능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는 예. 찾아서 예.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학교 공부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진 않아. 저도 예.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형태로 나온 거예요. 수능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꿨다고 생각. 대신 그냥 뭐 아예 공부 안 하고 가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독서 지문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독해하는 것도 연습이 되잖아요. 네. 그게 기본적인 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네. 예, 너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 네. 이 학생에 보면은 네. 학생들이 저 문제를 많이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과목에서 네네. 그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 난이도가. 네. 아. 그리고 그 정도면 다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컨셉을 잡은 거죠. 그러면 그럼 애들이 와서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근데 그럼 3년, 변별이 4년 어떻게 봤는데 돼? 다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쉬운데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도 안 있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뭘로 변별이 돼요, 저게 지금? 일단은 수능 취재도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못 맞춘다니까요. 문제 난이도는 있는데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그걸 또 시험이니까 네. 시간 제한도 좀 빡빡하지 않나요, 이게? 예, 시간 제한도 몇, 좀 몇 있죠. 분이었죠? 50분이었나? 80분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15문제 푸는 거고요. 그거 뒤에 한번 80분에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예. 아이들이 거기서 뭐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연습 안 하는 애들은 저거를 또 생각을 못 하고 엉뚱한 답을 또 찾아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점 맞은 애들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어. 그래갖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수학도 한번 봐보세요. 예, 수학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학도 나는 지금 수학 논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보면은 저도 네. 못 풉니다. 죄송하지만. 네. 근데 저기 자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도 학생들 많이 풀어요. 그 정도 문제예요? 네, 저게. 그리고 기본으로 배우는 문제들이고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기도 보면 부분 점수를 다 줬죠. 중간에 프리식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답만 맞출 수도 있잖아요. 잠깐 그거네. 약간 저기 뭐죠? 내신에서 네. 내신 주관식 시험 같은 학교 서술형 정도인데 난이도나 뭐 이런 게? 고등학교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논술형 문제 있죠. 그걸 저희들이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냥 익숙하겠네요. 많이 익숙해 있죠. 이거 부분 점수 잘못하면 감점 당하는 것도 다 익숙하니까 네. 과정을 좀 꼼꼼하게 쓰면 되는 거겠네, 이렇게. 근데 아까 한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왜 100점이 없냐고 그랬죠. 왜 100점이 없어요? 애들이 네. 저 수학 문제 수학 때문에 그래요. 국어 같은 경우 많이 맞아요. 수학에서 눈으로 푸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풀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요새 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풀이식을 안 풀고 눈으로만 하더라고요. 쓰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네, 쓰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당락을 바꾸는 게 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문제. 예. 근데 기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놓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또 좀 수포자들이 네. 워낙 또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하나가 봤더니 얘들이 중1 때부터 코로나가 겪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코로나는 뭐.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수업 습관이 푸는 연습이 안 됐던 거야. 맞아. 줌으로 수업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 일리가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해까지가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걔들 모니터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게 애들 준비가 안 있죠.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 풀이 과정을 마치 내신 문제 풀듯이 좀 예. 꼼꼼하게 써줘야지 부분 점수가 싹싹 다 들어가는데 예. 이거를 애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 네, 많아요. 그래갖고 당락을 바꾸는 거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낼 때 다 만점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없어요.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것만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 정도 그럼 수준인 거예요? 거의 이거보다는 뒤에 단원 들어가면 좀 더 난이도는 올라가죠. 이건 앞에 문제 갖고 그치, 왔으니까. 쉬운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단원별로 다 내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뒷단원들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원만 맨날 공부했거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항상 얘기하는 네, EBS 네, 네. 교재를 3번만 보고선 와서 떨어지면은 네. 코박고 접신물에 코박아라 그 소리를 하거든요. 농담처럼. 근데 EBS 교재를 그렇게까지 안 봐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 많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뒷단원이 힘들지. 그러니까 이 수준이 EBS 교재 문제의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예, 낮아요. 거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거 한 3번 정도 거의 풀어봤으면 유형도 다 익숙할 것이고 어디선가 다 본 건데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다. 예. 저희들이 2년 전에는
EBS 교재에 숫자만 바꿔진 문제가 있더라고요. 출제위원이 그렇게 했겠죠. 그 정도로 EBS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확실히 아닌 건 맞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놀았던 거 1년에 바꿔주겠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 과정을 잘 못 쓰는 애들이 있다. 네. 여러 가지 코로나와 그 핸드폰과 이 여러 가지 여파로 예. 저걸 못 쓴다. 참. 그게 좀 그리고 당락을 바꾸는 건 이 수학이에요. 수학이다 실제로.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국어는 네네. 문제 자체를 조금 비틀어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문제 오류에 대한 논란이 많아져. 저희들이 계속 수학에 조금 고집하고 그러는 이유가 문과든 이과든 대학 와서 수학을 못 오면은 교육과정 못 따라가요. 안 된다. 예.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좋습니다. 아니 문과라고 경제학과 왔잖아요. 미적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철학과도 수학적인 거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제가 철학과 처음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논리학 공부하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논술 뽑은 학생들이 이제 수포자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들어와 좋은 거야. 어쨌든 이 가천대학교 이 수능형 논술의 핵심 포인트가 수학이다. 그렇죠. 그리고 EBS를 한 3번 돌리면 진짜 된다. 네. 진짜 된다. 진짜 돼요. 진짜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 좀 학원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뭘 가르치나 봤어요. 예, 뭐 가르쳐요? 저 프리시. 저 과정 쓰는 거. 아까 가천대 논술 대비반도 많으니까 이제 네. 많이 생겼어요. 네. 예, 그거 과정 쓰는 걸 가르치는. 그러면서 작년부터 확 바뀌었잖아요. 다음에 보시면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20년 전통 화성가게 라파에듀 무료 체험 수업 신청하세요. 논술 100. 이제 내신 안 보죠? 안 봐요. 깔끔하게. 예. 예. 그 전에 내신 때문에 막 주저하고 그런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따 통계 보여드리겠지만 한 7.9 정도도 붙었어요. 내신 7.9가 있다고? 예. 야, 걔 좀 보고 싶다. 나 걔 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예. 그 통계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일반고 예, 일반고예요. 일반고 내신에 7.9가 있어요? 운동부였어요? 걔가 수학은 잘했더라고. 씨름 선수였어? 아니야. 근데 뭔데 7.9가 어떻게 수학을 잘해? 몰라. 그 하나만. 걔는 나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 네. 걔 인간 승리네. 그래가지고 들어왔고 대박이네. 저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런 분들 데리고 오세요. 근데 여기서 어. 수능 최장의 기준이 걸려있죠. 전망 좋으니까 저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예. 공부 좀 하고 와야지. 한번 보자고요. 예, 문제 문제가 보세요. 일단은 저희 학교 기준입니다. 학과. 네. 근데 보면은 국어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1학년 국어, 문학, 독서, 학법, 작문, 문법이에요. 네. 하고 저희 대학에 인문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자연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가 해서 수학이 9개. 그래가지고 80분. 그러면서 아까 저기 문제 보여드려봤죠. 네. 그럼 그런 형식이에요. 가천대 논술은 버리고 가면 손해라고. 저게.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올해도 좀 공부 좀 하고 수능까지 좀 준비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한 3, 4등급 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예. 예, 엄청난 좋은 기회다. 보시면은 작년도 성적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적. 성적? 자세히 좀 보세요. 보자, 이거. 예. 밑에가 내신 반영은 안 했어도 어떤 애들이 합격했나 한번 내신을 뽑아봤고 위에는 맞은 문항수예요. 그 하위 한 70에서 90%. 예, 걔네들이 예. 뭐 예를 들면 경영대학 합격한 아이들 중에 거의 90% 끝에 있던 애가 6등급. 예. 와. 야, 얘네 대박이네. 그러니까요. 대박이네, 이거 진짜.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거를 거의 마지막 점수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거의 5, 6등급이 많네요, 진짜. 70에서 90% 컷이 다 있죠. 오. 그럼 위에도 한번 봐봐요. 네. 위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위에 있는 게 문항수예요. 7.5부터 11.5개까지만 표시가 됐죠. 네. 그러니까 70에서 90% 컷. 그래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 과들이 확실히 좀 인기 있는 과들이 높네. 11개씩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15문제 중에 10개 풀면 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10개 맞고 떨어진 데 있다 봐보세요. 거의 없네.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 자료가 뭐냐면은 예. 그 평균 자료는 아니고
거의 70% 컷, 90% 컷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70% 컷, 90% 컷인데 합격자들 중에 70% 컷이 보통 10일이 많고, 그렇죠? 10일 거의 90% 컷은 9 뭐 이런 게 많네. 예. 그러니까 15문제 중에 한 10문제쯤 맞추면 대부분 대학에서 다 합격이라는 소리인데 저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건 뭡니까 또 이거? 뭐 점이 막 있는데 이거. 예. 합격한 학생들의 네. 1000명을 다 점으로 찍어봤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가로축이 좌측이, 15문제. 예. 예. 좌측이 등급. 내신 등급이. 예. 아, 이게 이제 내신 등급이구나. 2, 3, 4, 5, 6, 7, 8. 네. 저게 내신 등급. 예. 7.5, 8.5. 저게 맞춤 문제의 개수. 예. 작년에 1등으로 들어오는 얘가 몇 개 맞은 것 같으세요? 1등이 지금 보니까 14 정도 됩니다. 14. 네. 14문제. 하나 틀린 애가 있구나. 거의 만점. 여기는요? 거의 꼴찌가 반타작한 애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꼴찌가 막 7.5개 정도. 예. 그 입시 대박 친 애는 그 반타작한 애죠. 당연하죠. 얘가 반타작 친 대박난 애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희 선생님, 우리 한희 선생님 수험생이에요? 네. 그럼 시험 보러 올 때 몇 개 맞을 거예요? 만점 맞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예. 한 3문제는 버리고 12문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왜요? 작년 기준으로 10개, 10.5개 맞으면은 떨어진 애들이 없는데. 그래도 그 좀 열심히 풀어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시간 관리 때문에 그런가? 자, 보면은 몇만 명 봤는데 만점 하나도 없죠. 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때 문제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네, 네. 다 쉬운데 못 푸는 거잖아요. 음. 그럼 못 푸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음. 그러면은 그 문제를 버리고 가는 생각과 죽어도 풀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괜히 막 풀리지도 않는 거 붙잡고 이거 막 하지 말고. 그렇죠. 음. 전략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좋은 게 10.5개 정도 합격된 아까 막 8개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네네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아해요. 음. 얘대가 2년 전, 3년 됐네요. 음. 그때가 8.5개인가가 마지막이었었어요. 8.5개 맞은 애가. 근데 걔 그때 불렀어. 어떤 애들인가. 걔가 수학을 몇 개 맞았을까요? 문과예요. 문과였어요? 예. 수학 막 8.5개 맞았어. 합격했어. 2개 맞았나 그럼? 두 개만 맞아도 서운하지도 않아요. 수학 빵점이야. 국어 9문제 있잖아요. 국어로 들어갔구나 걔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빵점이 나네 그래도. 내가 설명회 갈 때 꼭 얘기하거든요. 수포자는 지원하지 마라. 네? 합격 못 온다. 그리고 수포자는 우리 싫어한다. 이제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러갖고 너 설명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대. 누구한테? 저한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고등학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 왜 썼어? 그러면 난 쓸 전형이 없는데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나왔는데 뭐 갖고 써요? 그러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틀렸잖아요. 네. 수학 안 하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붙었네 뭐 됐지 뭐.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그때 와가지고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겨울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왜냐면 대학 와서 또 고생한다 너. 그게 경영학과예요. 아유 그럼 해야지. 그래갖고 지금 잘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저는 이쪽보다는 수학 좀 했으면은 바람이 좀 좋고. 어쨌든 차이는 아이들이 수학에서 많이 벌어지나 보구나. 네. 아 국어는 고만고만한데. 고만고만. 아 그러니까 자꾸 수학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문제 또 나중에 한희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는 높이지를 못한다니까요. 이직이 들어오고 문제 오리 나와서. 근데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회를 좀 듣고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좋은 자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모르고 가신 학생들은 가갖고 1번부터 각 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풀으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들은 똑같은 10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어렵다고 더 100점을 더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그래요? 예. 쉬운 문제도 10점, 어려운 문제도 10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다르다고 이런 설명회를 좀 듣고 이렇게 분포된 걸 보고. 근데 모르고 오는 학생과 조금 알고 오는 학생들의 대처가 틀리다는 거죠. 그치. 이 정보력 가지고 오늘도 아까 하신 선생님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왜 나는 10개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한희 선생님 11개, 12개 맞으려고 하냐고. 그 자세가 틀리다는 거지. 뭔 소리야. 그러면 난 자신 있게 3개, 4개, 5개를 버릴 수 있다는 거지. 버리자. 그러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제일 잘한 거라니까 가천대. 뒤에 있는 애가. 그럼 문 닫고 들어온 애가 입시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시면 이건 진짜 중요한 자료인 것 같고 가천대 논술을 쓰실 분들은 요걸 좀 명심을 해야겠는데요. 네. 또 하나가 네. 학과별로 나중에 점수를 다 발표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가천대는 전과가 100%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냥 다 돼요, 그냥 다 돼요. 그러니까 경상대 갔다 컴퓨터 쪽도 가도 돼요. 아, 공대 가도 되고 공대에서 사회과학대 가도 돼요. 진짜? 예. 자격증 나오는 것만 빼놓고 의대, 약대, 한의대, 예? 보건계약과 유아교육과 거기 그건 빼놓고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교육부로부터 40명밖에 받은 게 없어. 그래서 전과가 받으면 그러니까 다 된다고. 그러면은 낮은 대학들 좀 갔다가 네네. 전과하면 돼요. 제일 낮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다 방송에다 얘기를 하겠어요. 좀 알려줘야지. 여기 봐봐요 여기. 네? 아니 뻔한 거예요.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네, 예, 네. 다 알면 아는 거니까. 네. 예, 그냥 낮은 데로 좀 들어와서 전과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 가천대는 의대부터 인문대까지 네. 1학년 때는 거의 다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신기하다.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니 보통 복수 전공은 자유로운데 네. 전과는 또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우린 다 해줍니다. 그냥 화끈하네. 네. 그게 다른 데하고 100%예요. 진짜. 그래갖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제 저 분포들을 내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데 네. 저런 것들을 다 오늘 설명한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하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한 10개 정도 맞추면 예. 예, 10개라는 게 가능성이 안정권으로 충분하다. 들어간다는 거죠. 아, 예. 자, 작년에 이건 뭡니까? 의대. 의대죠. 의대 논술. 작년에 처음 생겼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의대 처음으로 예. 이 수능형 논술. 네,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죠. 대박이었죠, 여기도. 예. 수능 최저가 높긴 합니다. 예, 근데 저거 정도는 해줘야지 의대니까. 예. 당연한 거지 저거. 그리고 논술 100% 있어요. 내신 안 봤어요. 내신은 필요 없고. 예. 이것도 그럼 뭐 이렇게 공개가 됩니까 자료가?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작년에 좀 제가 다르네. 미적까지 들어갔어요. 여기는 수 완투 미적. 네. 왜 그러냐면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상위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보시면 작년도 문제예요. 이게 작년 이게 문제. 문제예요. 좀 어려운 거 딱 봐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손도 못 댈 것 같은데? 안 어려운 것 같아요. 3점짜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못 풀어서 그런데. 이게 수능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다. 네. 이게 풀이도 있어요. 네. 해설 완투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해설이 두 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뭐죠? EBS 교재에서 숫자 바꾼 정도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죠. 예, 올라가고 풀이 과정도 좀 길고. 네. 근데 저 정도 해줘야지 너네 의대 갈 건데. 다른 대학하고 이 의대 논술이 좀 틀린 게 뭐냐면 네. 우리는 그냥 논술 문제로 그냥 하나씩만 해갖고 간 거예요. 손도 못 댄 애들 태반입니다. 단답형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좀 틀렸던 거지. 그리고 수능 형태의 수능 문제 형식으로 냈죠. 그래서 다른 데 농서는 아니잖아요. 서술형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수능 형태로 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틀린 거죠. 출제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일반 논술도 그렇고 의대 논술도 그렇고 수능 형태로 지금 제시하는 이게 겁니다. 수능 형태다. 예. 수능에서 한 3점, 4점 정도 사이. 4점까지는 안 가고. 4점도 안 간다고? 예. 이게 한번 뭐야, 이게? 봐봐요. 성적이요. 작년 합격자들의 또 70% 컷, 90% 컷을 네. 공개하신 거구나. 네. 3.0에서 3.8. 네, 3.0에서 3.8. 문항수는 8문제인데 4문제 맞고 합격을 했어요. 진짜로? 반만 맞으면 됐다고 작년에? 네. 잠깐 근데 문제가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저걸 다 못 풀었어요. 저것도 부분 점수를 주거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죄송한데 작년에 문제 자체를 조금 풀이 문항을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풀이식을 좀 길게 했더니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풀이식에서 다 적응을 못 하더라고. 일단 오늘 그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좀 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원래 논술 전형은 사실 권하기가 쉽진 않아요. 저도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쉽지 보면 왜냐면 이제 솔직히 저도 옛날에 논술도 좀 가르쳐보고 했는데
진짜 어렵거든 그거. 네. 근데 이거 논술을 권하기도 힘들고 또 배우려면 뭐 학원 따로 다녀야 되는데 그럴 일단 부담은 확실히 없는 시험인 건 확실하네 진짜. 예. 정말 확실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구는 게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해서 가볍게 오라고요. 가볍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네. 예, 이 공개된 합격자들 성적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맞추면 되니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시험 전략을 잘 세우면 합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애들 좀 많이 알려줘야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이거 나 아까 아직도 충격적인 게 6등급 뭐 어디 있어 아까 이거. 합격자들 봐봐. 얘네들 어디 갈 거야? 예. 얘네들이 막 무슨 특목고 애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고죠. 일반고예요. 다. 일반고 5등급, 6등급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와서 대학 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간절하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BS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계속 열심만 해서 네. 시험 전략만 잘 짜면 확실히 확실히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이나 애들도 이걸 자세히 안 보는 학생들은 논술이 그냥 일반 논술 원고지형태 500자, 1000자, 2000자 쓰는 줄 알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천대학교 김일태 부처장님과 함께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 좀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봤는데 지금 다른 대학들도 이제 요 형태의 논술이 좀 많이 생겼죠? 네, 많이 많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작년에 이제 상명대도 네. 도입을 했고 올해는 또 국민대. 네. 국민대도 또 냄새를 맡았구나. 네, 원래 강남대. 논술 안 보다가 예. 국민대도 들어왔고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대학들도 아마 거의 비슷할 테니까 오늘 방송이 좀 많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가천대학교 나중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예. 이번에 또 새로 작년에 했던 지역균형 전형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예. 예. 이런 거 어디서 봐요?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이런 내부적인 자료들은 한번 보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하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입시왕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 영상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은 꾸는 사람이 가는 거지 꿈이 안 꾸는 사람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도전해 보셔서 한번 저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 친화적입니다. 모든 걸 학생 위주로 생각합니다. 가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셔가지고 11년 동안 공부 안 했던 거 1년 안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입시왕 대학별 전형 분석편 1탄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